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제13주차 화학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제출한 파일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상이 있으면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의 상평형 그림과 그 다음에 이제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상평형 그림, 요 두 개의 그림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이 그림의 특징은 순수한 물에 비해서 이제 비휘발성 용질이 녹으면 평형 증기압이 내려간다. 요 세로로 점선이 이제 세로 방향으로 내려가 있는 그 현상을 먼저 설명을 했어요. 이제 라울의 법칙이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증기압 내림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내려가는 거를. 결과적으로 이제 고체 액체의 평형 곡선도 이동을 하게 되고, 요건 이제 기울기로 봐서는 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용액이 되면 점선 따라가니까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내려가고, 증기압은 낮아지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오는데, 이런 게 용질의 종류에는 무관하고 오로지 농도에만 의존한다. 포도당이 녹았느냐, 설탕이 녹았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입자수로 봤을 때 1몰이 녹았느냐, 0.1몰이 녹았느냐, 그거에 의해서만 증기압 내림,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또 얘기하지 않았지만 삼투압, 이런 것들이 의존된다,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총괄성이라고 한다. 모든 용질에 총괄해서 적용이 된다. 일상생활에서는 이 어는 점 내림을 이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자동차에 부동액을 넣는다. 겨울에 어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또 도로나 비행기 그 공항 바닥에 어는 걸 또 방지하거나 녹이기 위해서 눈이 왔을 때 그런 거 제설제를 뿌리게 되는데 이런 게 다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제설제가 눈 왔을 때 이거 많이 뿌리는데 이 이온화합물을 뿌리면 금속을 상하게 하는 효과를 주죠.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액에도 이런 걸 넣지 않고 이온화합물이 아닌 거를 넣어요. 그리고 이제 삼투 현상과 삼투압 여기까지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건데 책에 있는 걸 먼저 한번 잠깐 보죠. 책을 따라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증기압이 낮아지는 정성적인 설명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증기압에 관련해서 이 평형 증기압이에요. 증기압 그러면 증기압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라울의 법칙이다. 첫 번째 등장하는 라울의 법칙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라울의 법칙은 뭐냐 하면 어떤 용액에서 이상적인 용액이라고 했는데 용액에서 용질과 용매, 용질은 비휘발성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면 여기서 그런 가정은 하지 않았어요. 비휘발성 용질이 물에 녹았다. 그럼 이제 용액이 되는 거죠. 그때 물의 평형 증기압은 이제 부분 압력 이런 표현을 썼는데 평형 증기압은 순수한 물의 증기압, 순수한 물의 증기압에다가 그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A가 물이라고 하면 이제 용액에서 물의 증기압은 순수한 물만 있을 때 증기압, 스타를 썼는데 거기다가 물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다. 그럼 우리가 설탕물 만약에 생각을 하면 포도당이나 설탕물 하면 용질이 설탕이죠. 그 다음에 용매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액에서 물의 증기 압력은 물의 몰 분율에다가 순수한 물, 저기 스타를 썼죠? 첨자 동그라미를 합시다. 이거와 같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이 몰 분율이라는 거는 모든 종류의 몰 분율은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순수한 물의 증기압보다 얘가 낮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질 것이냐. 처음 거에서 순수한 물만 있을 때의 증기압에서 그냥 용액에서의 물의 증기압을 빼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P0 빼기 XH2O P0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물이에요, 물. 그러면 1 빼기 X2 XH2O 예, P 물의 증기압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설탕하고 물만 들어있는 상황에서는 설탕의 몰 분율과 물의 몰 분율이 합하면 항상 1이 되겠죠. 전체가 두 몰수의 합이니까. 그래서 1 빼기 H2는 곧바로 H 설탕 이렇게 돼요. 곱하기 P 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증기압이 얼마나 내려갔느냐 그 차이를 묻는 거죠. 몇 밀리미터 HG가 내려갔느냐. 증기압 내려가는 정도예요. 이거는 증기압 내림. 증기압 내림은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용질이 많이 녹아 있으면 녹을수록 증기압은 내려간다. 원래 라울의 법칙은 이제 용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응용을 해보면 이제 용액과 순수한 용매를 비교했을 때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는 용질의 농도에 비례한다. 여기서 농도라는 거는 뭔가요? 몰 분율을 쓰는 거예요. 라울의 법칙을 써라 그러면 위에 있는 그 영어 문장을 번역한 거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용액에서 증기압이 내려가는 정도는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적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끓는 점이 올라가고 어는 점이 내려가고 삼투 현상이 생긴다 하는 거는 이제 순서대로 그 예제 같은 거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증기압 내림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트에서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끓는 점 오름 얘기할 거예요. 증기압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자, 끓는 점 오름도 당연히 농도에 비례하겠죠. 용질의 농도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끓는 점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델타 B, 델타 TB라고 되어 있죠. 역시 몰랄 농도. 여기서는 농도를 몰 분율을 쓰지 않고 몰랄 농도를 썼어요.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데 비례하는 것은 항상 비례 상수를 곱해서 등호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끓는 점 오름에 대한 공식을 써라. 뭐 공식은 뭐 너무나 단순해요. 델타 TB는 KB 곱하기 몰랄 농도다. KB는 그냥 상수예요. 끓는 점 오름 상수라고 부르고, M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과제로 냈던 몰랄 농도의 농도이고, 델타라는 말은 원래 나중 거 빼기 처음 거기 때문에 용액의 끓는 온도 빼기 순수한 용매만 있을 때의 끓는 온도. 물이 만약에 100도에서 끓었다. 그러면은 설탕물은 뭐 102도에서 끓는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도가 높아진 거니까 여기가 2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용액에 대해서 끓는 점 오름 상수 KB의 값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다음 화면에 보면, 그래서 물은 100도에서 끓고 끓는 점 오름 상수는 0.512. 얼 때 다음 거에 어느 점 나오니까 0도에서 얼고 어느 점 내림 상수는 1.86. 만약에 물이 아니고 뭐 다른 거 이런 등등 뭐 하이드로젠 아세테이트 아세트산 같은데 벤젠 클로르포름 나이트로 벤젠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KB 값은 요걸 이용하면 되고 순수한 용매의 끓는 온도는 여길 이용하면 돼요. 뒤에 나오는 어느 점 오름 상수는 순수한 그 용매의 어는 온도는 이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굳이 절대 온도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제 어떤 그 비희발성 용질이 0.33 몰랄 농도 녹아있을 때, 그 벤젠에 녹아있을 때 끓는 점이 얼마냐. 벤젠은 원래 80.1도에서 끓는데 끓는 점 오름 상수가 2.53이에요. 표를 보면. 그러니까 KF 곱하기 몰랄 농도 하면 0.83이니까 0.83도 더 끓는 점이 올라간다. 여기다 0.83을 더하면 80.93 이렇게 돼요. 이 숫자 고려해서 80.9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또 볼 거는 이 문제인데, 보니까 클로로포름이 800g, 벤젠이 92.1g 섞여 있는 용액이 있다. 이 용액의 끓는 온도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클로로포름은 요 위에서 보면 61.26도에서 끓고 오름 상수, 끓는 점 오름 상수는 3.63 도시 퍼 몰랄 농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여기 있겠죠. 보면은 그래서 일단 몰랄 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몰랄 농도는 여러분이 이제 잘 구할 수 있겠죠. 몰랄 농도는 몰랄 농도라는 거는 용매의 질량. 용매 질량 800g이니까 0.800kg. 용질의 몰수. 아이오딘이 92.1g 녹았으니까 아이오딘이 I2니까 분자량 계산하면 원자량이 126.9니까 곱하기 2 하면은 몰수가 돼요. 킬로그램 퍼 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화면 아래에 보면 이제 몰수를 먼저 계산을 했어요. 여기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92 나누기 250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0.363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잘렸으니까 다시 책으로 들어가서 0.8로 나누는 거죠. 0.8kg이니까 약간 커져서 0.454 몰랄 농도 이렇게 나와요. 0.454 몰랄 농도. 그러면 끓는 점 오름 상수 3. 얼마였으니까 3. 얼마를 여기다가 곱하면 1.65도가 끓는 점이 올라간다 하는 게 나오고, 아까 끓는 점이 60 얼마 표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기억이 없는데 61.26도에 3.63이니까 그대로 계산을 하면 62.91도에서 끓는다. 뭐 이런 과정으로 이제 아이오딘의 질량이 나오며 몰수를 구하고 몰랄 농도를 구하고 끓는 점이 올라가는 정도를 구하고 그리고 끓는 점을 찾는다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뭐 연습 문제 보면은 이런 그 계획을 세워라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생략을 이 스텝 1, 2, 3, 4 같은 거 생략을 하고 곧바로 계산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두 번째, 어느 점 내림 하는 거죠. 여름에 빙판길 녹일 때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는데,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리게 되는데, 이런 게 다 어느 점을 낮춘다. 0도에서 얼던 것을 뭐 영하 5도에서 얼게 한다. 그러면 영하 3도쯤 될 때 얘네들은 다 녹아 있겠죠. 그런 거. 자, 똑같아요. 식은 델타 TF는 KF 곱하기 M이다. 이 델타라는 게 원래 나중 거 빼기 처음 건데, 여기서의 델타는 그렇게 하면 조금 어색해지고, 여기서의 델타는 원래 어는 온도가 있었으면 용액의 어는 온도를 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 그냥 절대값을 씌우던지 부호가 염려가 되는데, 델타 그러면 언제나 나중 거 빼기 처음 거거든요. 뒤에서 앞에 거를 뺀 게 사실은 델타의 의미인데, 뭐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음수가 나올 텐데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어느 점이 내려가는 정도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상수들은 위에 있었죠. 자, 여기 이제 문제를 또 여긴 그냥 간단하게 아까처럼 똑같이 요럴 때 어느 점이 얼마냐, 뭐 그냥 어느 점 오름 상수 곱해서 어느 점에서 빼면 되니까 별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제가 그렇게 없어요. 대신에 예제 대신에 일상생활에서의 화학에서 뭐 얼음이 얼지 않게 하기 위한 촉발성이 뭐냐, 뭐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뭐 소금을 뿌리거나 염화칼슘을 뿌리면 뭐 얼음이 얼지는 않아요. 낮은 온도에서 얼게 되는데, 중간에 보면은 그 이온 화합물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부식을 촉진시킨다, 뭐 그런 게 있어서 눈 오는 날 차를 운전하면 염화칼슘 뿌린 것 때문에 차의 그 하부 금속이 많이 상한다고 그러죠. 비행기장에서 그 비행기 이륙할 때 미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때도 이제 얼지 않게 뭘 뿌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온 화합물을 뿌리는 건 효과는 좋지만 그 금속에 대한 그 내구성이 약해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온 화합물이 아니고 공유 결합 화합물, 코발란트 컴파운드인 에틸렌 글라이콜이나 프로필렌 글라이콜을 넣는다. 특히 자동차에 이 에틸렌 글라이콜을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동액으로 사용을 하면 부동액의 효과도 있지만 끓는 점도 얘가 높기 때문에 쉽게 끓지 않는 효과까지 더불어 온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설 차량, 비행기장에 미끄러운 바다 등등이 있죠. 이 사진은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삼투압이에요. 삼투압. 삼투압도 정성적인 설명은 이렇게 돼요. U자관에다가 가운데에 막을 설치를 해요. 여기 이제 반투과성 막이다. 그래서 용매는 이동이 가능해요. 용매는 이동이 가능. 용질, 용매보다 좀 덩어리가 큰 용질이 있는 것들은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딱 그 막을 설치를 하고 반투과성 막을 설치를 하고 요건 이제 세포막 같은 그 구멍이 있는 막이에요. 거기다 한쪽에는 물이라고 합시다. 순수한 물을 집어넣고 한쪽에는 뭐 소금물이나 설탕물이나 포도당 용액이나 이런 식으로 비휘발성 용질이 들어있는 거를 집어넣어요. 그랬을 때 이제 증기압 내림처럼 용매들이 이동 가능한데 왼쪽에 있는 모든 이 막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용매가 이동 가능한데 용액에서 갈 때는 일부가 용질이 방해를 하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적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동시에 이 용매들이 이동할 때 이쪽에서 가는 게 더 많다. 이렇게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효과를 주게 돼서 이쪽은 수위가 낮아지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적당히 이제 높아졌을 때 요 왼쪽의 높이를 기준으로 수평선을 그어보면 오른쪽에 이 여분의 유체의 기둥이 여기 올려져 있으니까 요 면을 생각을 하면 좌우의 압력이 다른 거죠. 여기는 비어 있고 공기만 누르고 있고 여기는 공기 외에도 용액의 그 높이가 있는 기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체가 기둥에 채워져 있으면 이 바닥에 작용하는 압력이 높이에다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것만큼의 압력이 추가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동하려는 그 힘이 또 생기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게 높아지면 이 삼투 현상으로 미는 힘하고 이 기둥에서 누르는 압력에 의한 미는 힘이 평형을 이뤄서 알짜적으로 이동하는 그 개수가 똑같아져요. 0이 돼버려요. 그때 이 추가로 작용한 이 압력을 우리는 삼투압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투압이 얼마나 세냐 하는 게 이제 또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공식이 의외로 단순해요. 삼투압을 파이라고 표시를 해요. 파이라고. 그래서 파이는 MRT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여기 뭐 필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종합을 해보면 총괄성 그러면 용질의 종류에 무관하고 농도에만 의존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증기압, 내림. 그래서 얼마나 증기압이 내려가느냐 하는 거는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아까 식으로 됐죠. 이것도 이제 내려가는 정도라서 이게 절대값이 있다 생각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끓는 점 오름. 끓는 점 오름은 이제 델타 T
KB라는 거는 KB 곱하기 몰랄 농도다. 그 다음에 어는 점 내림, 어는 점 내림은 델타 TF는 KF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한 것이다. 방금 얘기한 삼투압에서 삼투압은 몰 농도 곱하기 RT다. 농도가 여기 세 종류가 다 쓰였어요. 첫 번째는 몰 분율이 쓰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몰랄 농도가 쓰이고, 네 번째는 몰 농도가 쓰인 겁니다. 농도가 다 달라요. 위에 세 개는 이 증기압 내림은 이제 이론화학, 물리화학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몰 분율을 썼고, 이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이 변화하는 건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몰랄 농도를 쓴 거예요. 삼투압은 일정한 온도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몰 농도를 썼고요.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PV는 nRT라는 유명한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P는 하고 정리하면 V분의 nRT가 돼요. 우리가 몰 농도의 이 정의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였는데, 우연히도 요 V분의 n이 요 V분의 n하고 알파벳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압력, 요 압력을, 자꾸 이게 바뀌지 않은 게 등장을 하네요. 요 압력이 파이라고 하고, V분의 n이 이제 m이니까 mRT, 이런 식으로 P분의 nRT에다가 P를 파이로, V분의 n을 m으로 바꾸면 이 공식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우연의 일치예요, 이거는요. 원래 P분의 nRT의 V분의 n은 요 용액에서 V분의 n하고 다른 그 종류이지만 알파벳은 같다. 이때 이제 R은 똑같아요. 0.0821, 0.08206, 이 정도. T가 중요하죠. T는 반드시 절대 온도. 그 두 가지만 여러분이 조심해서 대입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압력은 기압이에요. 기압의 단위. 왜냐하면 0.082의 리터 기압 per 몰 K, 뭐 이런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단위들을 없애 나가다 보면 압력이란 단위가 남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책을 한번 볼까요? 예, 애초에 이 0.082가 리터 기압 per 몰 K, 기체에서 온 것인데, 우연히도 이 공식에 의하면 농도, 몰 농도의 이 리터와 서로 이렇게 호환이 돼서 약분되는 관계로 공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이거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몰 농도, 글루코스가 0.030 몰 농도인 용액이 있다면 사람의 그 체온이 37도일 때, 이게 지금 그 뭐라고 하나, 포도당 정맥 주사 용액이다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몸속에 들어갔을 때 그 뭐라고 하나,
삼투압이 얼마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삼투압은 MRT에서 몰농도, 기체 상수, 온도는 절대 온도로 해서 7.6 기압이다. 그대로 그냥 계산하면 돼요. 여기는 아까 그림에서 이제 초기 상태에 이 반투과성 막을 두고 왼쪽에는 물, 오른쪽에 적절한 용액을 두면 용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오른쪽에서 강제로 삼투압보다도 더 큰 힘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용매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용액에서 순수한 물이 이제 막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정수기의 역삼투 방식의 정수기의 원리예요. 강력한 힘으로 압력을 가해서 반투화성 막으로 물만 내보내는, 밀어 내보내는 그 장치. 이게 이제 정수기의 역삼투 정수기의 원리다. 그래서 역삼투 정수기, 정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소규모의 정수기, 대규모의 정수기, 역삼투 방식이다 하는 거고요. 또 삼투 현상이 이제 생명체, 우리 인체의 혈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몸속에 적혈구가 있는데 이게 순수한 물에 적혈구가 만약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물이 적혈구 쪽으로 어디로 갔나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적혈구에서 물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는 팽팽하게 이 안에 부피가 물이 더 많이 들어와서 팽팽하게 이렇게 부풀려지다가 결국에는 터지기도 한다. 적혈구 속의 그 농도와 또 몸속에 들어가는 그 주사액의 농도가 똑같으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같아서 그냥 원래 모습을 유지한다. 만약에 높은 농도가 외부에, 적혈구보다 외부의 농도가 높으면 외부 쪽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게 돼서 쭈글쭈글하게 된다. 뭐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주사액을 놓을 때에는 혈액의 그 농도와 그 같은 등장액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잘 맞춰서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런 그 네 가지 삼투 현상을 우리가 이제 예제도 풀어봤는데 이런 걸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모르는 분자량의 그 분자량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질량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두 가지 예제가 들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느 점 내림으로부터 몰질량의 결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휘발성 용질 4.0g이 55g의 벤젠에 녹아 있는데 어느 점이 내려가겠죠. 2.32도에서 얼었다. 그렇다면 이 비휘발성 용질이 몰질량, 그 분자량은 얼마일 것이냐. 그래서 어느 점이 내려간 정도를 알면 몰랄 농도를 알겠죠. 몰랄 농도를 안다는 것은 용질과 용매의 질량이 나왔기 때문에 용질의 몰수를 안다는 거고 용질의 몰수를 안다는 것은 몰 질량을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요.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벤젠이 몇 도에서 어느냐? 원래 5.5도에서 얼어요. 그런데 2.32도에서 얼었으니까 5.5에서 2.32를 빼면 그 차이가 나오겠죠. 그 차이가 3.2도가 나왔습니다. 델타 TF가 3.2도예요. 그러면은 델타 TF는 KF 곱하기 M에서 왼쪽이 3.2고 벤젠의 KF가 5.12 표에서 보면 테이블 11의 2에서 보면 5.12니까 몰랄 농도는 KF분의
델타 TF 에서 0.63 몰랄 농도가 된다. 몰랄 농도에다가 용질의 질량을 곱하면 용질의 몰수가 나와요. 그렇게 되겠죠. 몰랄 농도의 정의가 용매의 질량, 용질의 몰수니까 용질의 몰수를 알고 싶을 때는 위에 잘리네요. 몰수를 알고 싶을 때는 용매의 질량을 몰랄 농도에다가 이제 킬로그램으로만 다 통일을 해서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몰랄 농도가 0.63 몰랄 농도가 나왔으니까 0.63에다가 여기서 사용된 그 질량 55g 했으니까 0.05kg 얘를 곱하면 0.035 몰이 나온다. 이건 이제 용매 1kg의 용질이 이만큼 들어있다 하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몰수 계산할 때 이상기체 방정식에서도 했는데 몰 질량분의 질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몰 질량을 상대적으로 알고 싶을 때는 이제 몰수분의 질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수가 0.035, 사용된 질량은 4g, 계산하면 110 정도가 돼서 1.1 곱하기 10의 제곱 그램 퍼 몰, 몰 질량이 나온다. 하나 이렇게 계산을 하고, 또 다른 예는 이제 삼투압을 이용한 거예요. 삼투압으로부터 몰 질량의 결정. 자, 질문을 보면 0.5리터의 수용액에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 10.0g이 들어있다. 삼투압이 5.9 토르이고 온도가 22도였다면 헤모글로빈의 모질량이 얼마냐. 그러니까 삼투압을 알려줬으면 몰 농도를 알려준 거예요. 몰 농도를 알면 부피를 곱해서 용질의 몰수를 아는 거고, 몰수를 알면 질량 나누기 몰수로부터 모질량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이 다 보이는 상태로 캡처를 하면 좋으니까 약간 내려서 자, 삼투압이 파이는 MRT에서 지금 온도 알고 R은 상수니까 알고 삼투압이 5.9 토르라고 알려줬죠. 5.9 토르는 기압으로 바꾸려면 765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삼투압을 기압으로 바꿨더니 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기압이다. 여기다가 집어넣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몰 농도로 바꿔서 정리하면 파이분의 RT 해서 파이분의 RT에다가 삼투압 방금 계산한 거 대입하고 0.082 그 다음에 온도는 절대 온도. 이 절대 온도를 안 바꿔서 많이 틀립니다. 273.15 또는 273을 더 해야 돼요. 계산하니까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다. 몰 농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여기에서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예요. 리터 단위로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몰 농도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값에다가 부피를 리터로 고쳐주면 부피, 용액의 부피 그러면 용질의 몰수가 나온다. 용질의 몰수가 나오면 이제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되겠죠. 질량 10g을 몰수로 나눠서 6.2 곱하기 10의 4제곱 그램 퍼 몰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분자량을 총괄성을 이용해서 구할 때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 삼투압을 이용해서 실험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데, 지금 이 헤모글로빈은 농도가 얼마인가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0.00016 몰 농도예요. 이렇게 아닌가요? 여기 있네요.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0.00032 몰 농도. 굉장히 낮은 몰 농도죠. 왜냐하면 사실 질량은 10g이나 녹였는데 500ml에 10g이나 녹였는데 워낙 분자량이 크다 보니까 분자량이 여기 62,000이잖아요. 분자량이 크다 보니까 농도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에 적용을 하려면 걔네들은 K 곱하기 몰랄 농도인데 몰 농도나 몰랄 농도나 크기에서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이게 워낙 작으면 K를 곱해도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0.000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온도, 어는 온도나 끓는 온도가 0001도 변하는 걸 우리가 실험으로 구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일반적인 실험에서. 그러니까 분자량이 큰 것들은 워낙 농도가 작아서 총괄성을 이용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반면에 같은 총괄성이지만 삼투압은 파이는 MRT인데 이 M이 작더라도 T가 절대 온도로 크고 R은 뭐 적당히 작죠. 그래서 이 값이 작더라도 뭐 0.01 기압이다. 0.001 기압이다. 그래도 이 물기둥 높이로 환산을 하면 몇 센티미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충분히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작은 압력도 감지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농도가 아무리 낮아도 삼투압으로는 웬만한 건 다 이제 분자량 계산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이 큰 유기화합물들, 고분자 화합물들의 분자량을 계산할 때, 구하고자 할 때 어떤 총괄성을 이용하느냐, 이거 만약에 언급을 하라고 하면 끓는 점이나 어는 점의 변화는 불가능하고 삼투압을 이용해야 된다. 꼭 이렇게 여러분이 이유를 써서 대답을 하면 돼요. 이 비휘발성이 녹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비전해질이에요. 비휘발성, 비전해질. 전해질이 되면 이제 NaCl이 녹으면 Na 양이온과 Cl 음이온으로 이게 이온 표시가 지금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에 있네요. 그렇죠? 이온화가 되고 강한 산이 녹아도 이온화가 돼요. 약한 산인 경우에는 이온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 총괄성은 용질의 종류, 무관하고 개수에만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이온들이 각각의 용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aCl이 1몰이 녹아도 실제로 효과는 2몰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두 개의 이온이니까. 2몰 농도의 1.86에서 3.7도의 그 어는 점이 내려간다. 뭐 이런 거죠. 확실히 효과가 커요. 근데 이 2배까지 완전히 가면 좋은데 실제로 재보면 2배까지는 조금 못 간다. 그래서 그 이온 화합물이 그 농도 효과를 주는 정도를 반토프 계수라고 해서 I로 표시를 해요. 요런 것들이죠. 뭐 NaCl이 이제 2배의 효과를 보는 것처럼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1.9배만큼밖에 안 간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은
얘는 쪼개지면 4개의 이온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는 3.4배, 4배까지는 못 간다. 그 못 가는 정도를 표시한 것을 반토프 계수라고 한다. 여러분은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서 총괄성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오늘의 과제는 관련된 연습 문제, 몰질량 계산 연습 문제 2개를 준비했습니다. 11장의 52번과 페이지로는 자, 요 화면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제는 52번, 두 번째 과제는 60번입니다. 밑에는 그냥 단순하게 아까 연습했던 거랑 패턴이 똑같아요. 1리터에 7g 들어있는 어떤 용액이 25도에서 삼투압이 주어졌다면 용질의 몰질량은 얼마냐? 아까 헤모글로빈인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슐린인지. 52번은 요소 5.0g이 100g의 물에 녹아 있다. 그럴 때에 용액의 증기압은 얼마냐? 단 순수한 물의 증기압은 같은 온도 25도에서 23.7토르다. 그냥 이거는 라울의 법칙에 대입하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느 거에 몰 분율을 대입할지 그 공식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돼요. 얘는 라울의 법칙. 이거는 그냥 삼투압의 변형, 응용 공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